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서 아침부터 마음이 꽤 복잡하셨을 겁니다. 금요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실적은 강했고 컨콜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외국인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시작인가? 라는 기대를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삼성전자가 강하게 밀렸습니다. 24만 원대에서 버티는 듯 하다가 23만 원대까지 흔들리는 구간도 나왔고 전일 대비 낙폭도 꽤 컸습니다. 이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실적 좋다며? 메모리 부족이라며? 외국인이 들어왔다며? 그런데 왜 또 빠지는 거야?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락을 볼 때는 단순히 재료가 틀렸다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락은 회사의 큰 그림이 무너졌다기보다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물량이 먼저 나온 흐름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건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재료가 죽은 건지 아니면 급등 뒤 수급이 한번 털리는 건지입니다. 먼저 오늘 가격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부터 강하게 밀렸습니다. 금요일에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부터 차익 실현 압력이 강했습니다. 단순히 조용히 밀린 게 아니라 거래가 크게 붙으면서 내려왔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심은 많습니다. 실적과 컨콜 재료가 워낙 컸고 금요일 급등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는 크게 붙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 특히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먼저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낙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하락의 성격입니다. 악재가 새로 나와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급등 이후 수급이 한번 정리되는 건지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은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실적이 하루 만에 나빠진 게 아닙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이야기가 뒤집힌 것도 아닙니다. HBM4와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기대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가는 재료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와야 갑니다. 오늘은 그 돈이 잠깐 빠지는 쪽으로 먼저 움직인 겁니다. 금요일 흐름을 다시 봐야 합니다. 금요일 삼성전자는 강했습니다. 급등폭도 컸고 외국인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개인 매수만으로 오래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건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크게 오른 종목은 다음 거래일에 당연히 차익 실현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요일에 강하게 오른 만큼 월요일 아침 일부 물량을 줄이고 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락은 바로 이 지점을 봐야 합니다.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 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월요일장 초반에는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과 기관 매도 흐름이 나오고 전 거래일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삼성전자는 안 된다로 바로 결론 내리면 너무 빠릅니다. 반대로 괜찮다, 무조건 다시 간다 또 위험합니다. 오늘은 판단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오늘 핵심은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개인이 많이 사느냐보다 중요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받쳐주느냐입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표 대형주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주가가 무겁게라도 올라갈 수 있지만 외국인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뉴스가 있어도 주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시장 흐름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지수를 누르고 개인이 하단을 방어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 구도는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에서 위험을 줄이려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 금요일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겹친 겁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장 막판 수급입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세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로 갈수록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는지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 저가에서 거래 대금이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격 하나만 볼 날이 아닙니다. 수급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도 꼭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이 없는 하락은 관심이 식는 하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는 거래 대금이 크게 붙고 있습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계속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거래 대금의 성격입니다.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밀린다는 건 매도와 매수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가격을 다시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단순히 빠졌다보다 어디서 받아주는지가 중요합니다. 24만 원대 그리고 그 아래 구간에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저점을 다지는지 봐야 합니다. 거래대금이 붙는데도 계속 밀리면 매도 압력이 강한 겁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저점이 단단해지면 건강한 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큰 재료는 죽었을까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강했습니다. 반도체가 전사 이익의 대부분을 끌고 갔고, 컨콜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이 내년에 더 심해지고 2028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하루 만에 사라질 재료가 아닙니다. HBM4 매출 확대 기대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시장의 확인을 계속 요구받았던 건 맞지만 HBM4에서 고객사 평가와 하반기 공급 확대 기대가 붙는다면 시장은 다시 삼성전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HBM이 필요하고 서버용 D램이 필요하고 기업용 SSD가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이 폭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을 보고 큰 그림이 완전히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좋은 재료가 살아있어도 수급이 밀리면 주가는 흔들립니다. 이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가장 위험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났다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끝났다고 보는 건 너무 빠릅니다. 금요일 급등 이후 월요일 차익 실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시장 전체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눌리고 있다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 기회다입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가 빠졌다고 무조건 기회는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살아있다고 해서 오늘 하락이 바로 매수 자리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식은 재료와 가격, 수급, 거래대금이 같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흥분하면 안 됩니다. 겁먹고 던지는 것도 문제고 무작정 달려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오늘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 거래대금이 매도 압력을 흡수하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같이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재료는 살아있지만 수급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료만 보면 좋습니다. 실적,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 메모리, 파운드리, 미국 AI 투자 심리까지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전거래일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시장 전체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재료가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수급이 나가면 빠집니다. 반대로 하루 수급이 흔들렸다고 재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큰 그림과 단기 흐름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주식은 결국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버티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니까 언젠가 오른다. 좋은 회사니까 무조건 기다리자. 이런 말은 위험합니다. 기준 없는 인내는 방치입니다. 진짜 인내는 내가 왜 기다리는지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기다린다면 메모리 공급 부족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HBM4가 고객사와 매출로 연결되는지 봐야 합니다.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가격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급하게 따라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흐름이 살아있는데 하루 조정만 보고 포기하면 다음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기다림과 확인의 싸움입니다. 반도체 섹터 전체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빠지는지, SK하이닉스도 같이 빠지는지, 반도체 장비주와 소재주까지 같이 흔들리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단독 이슈라기보다 반도체 대형주 전체의 차익 실현이 나온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진짜 악재라면 반도체 전체가 무너지고 반등 시도도 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차익 실현성 조정이라면 장중 또는 다음 거래일에 대장주부터 다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 기업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돈이 빠지는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내 종목만 보면 불안이 커집니다. 시장 전체의 돈이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미국 시장도 계속 봐야 합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 폭등은 삼성전자의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우려를 눌러줬고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를 다시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장이 오늘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한 건 국내 시장 자체의 차익 실현 압력이 그만큼 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 확인은 미국장입니다. 오늘 밤 미국 반도체주가 다시 버티는지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반도체 장비주가 강하게 버틴다면 한국 반도체도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주까지 흔들리면 삼성전자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지만 이제 주가는 글로벌 AI 투자 심리와 같이 움직입니다. 국내 수급과 미국 반도체 흐름이 다시 맞물릴 때 삼성전자의 다음 방향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대응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을 매수냐 매도냐로 단순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판단의 날이라기보다 확인의 날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내가 삼성전자를 왜 들고 있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단기 반등을 보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메모리 공급 부족과 HBM4 서버 메모리 사이클을 보고 들고 있는 건지 다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하락을 바로 기회로 단정하지 말고 수급이 멈추는지 봐야 합니다. 빠지는 칼날을 무조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저점을 다지고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다면 관심 구간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기준입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 남의 말만 들으면 더 흔들립니다. 내가 보는 조건이 살아있는지 깨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장마 가무에는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수급입니다. 장 초반에는 매도였어도 장 막판에 줄였는지 아니면 더 던졌는지 봐야 합니다. 다음은 종가 위치입니다. 저가 부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낙폭을 줄이고 끝나는지 봐야 합니다. 같은 하락이라도 종가가 어디서 끝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크게 붙었는데도 계속 밀렸다면 매도 압력이 강한 겁니다. 반대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저점에서 받아줬다면 다음날 반등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몇 퍼센트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수급이 어디서 멈추는지, 거래대금이 매물을 흡수하는지, 종가가 저점 대비 얼마나 회복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답입니다. 오늘처럼 재료는 좋은데 주가는 빠지는 날,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립니다. 뉴스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실적도 좋고 메모리 공급 부족도 좋고 HBM4 이야기도 좋고 미국 AI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계좌는 빨간불이 아니라 파란불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더 많은 뉴스가 아닙니다. 필요한 건 뉴스와 실제 돈의 움직임을 연결해서 보는 기준입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빠진다면 그 뉴스가 시장에서 이미 반영된 건지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들어올 준비를 하는 건지 봐야 합니다. 주식은 좋은 이야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에 실제 돈이 붙어야 움직입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밀리고 삼성전자가 빠질 때 내 계좌를 지키는 건 예측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실적 좋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오늘 빠지니까 끝났다. 둘 다 너무 빠른 결론입니다. 실제 시장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재료는 살아있는데 수급이 흔들릴 수 있고 수급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테마, 종목, 수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실적,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거래대금, 미국 반도체주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이 연결이 없으면 뉴스는 많아지는데 판단은 더 흔들립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바로 이 연결을 확인하는 도구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알림이 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사고 팔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에는 오히려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떤 테마에 돈이 남아있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종목에서 빠지고 어느 종목으로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대금이 붙는 종목이 단순 반등인지 주도 흐름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보유자는 내 종목이 아직 시장의 주도권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대기자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무리하게
중간에 쫓기보다 조정 이후 다시 수급이 붙는 후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흐름이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빠졌는데도 실적 좋으니까 괜찮다라고만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시장은 늘 돈으로 답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시 고개를 드는지 봐야 합니다. 주도주 알림센터는 이런 날일수록 더 필요합니다. 오르는 종목을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돈이 빠지는 곳과 다시 들어오는 곳을 구분하는 데 써야 합니다. 오늘의 하락이 끝인지, 쉬어가는 구간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도주로 돈이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공식 신청 페이지를 통해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를 받으려는 용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중요한 건 종목 이름 하나가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면 그 돈이 시장 밖으로 빠지는지,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도는지, 전력 인프라나 장비주로 이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위험한 건 시장이 바뀌었는데 내 생각만 그대로인 겁니다. 시장이 주도주를 바꾸고 있는데 나는 예전 종목만 붙잡고 있거나, 반대로 아직 주도권이 살아있는데 하루 조정에 겁먹고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에는 알림을 매수 신호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온도계로 보셔야 합니다. 어디에 돈이 붙고 어디에서 돈이 빠지는지 확인하는 레이더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수가 오른다고 내 계좌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내 종목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처럼 재료는 좋은데 수급이 흔들리는 날에는 더더욱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은 뉴스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수급은 기대보다 냉정합니다. 그래서 뉴스만 읽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뉴스가 어떤 테마로 건지는지, 그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의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재료에 실제 돈이 붙는 순간을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 흐름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은 불편합니다. 금요일 급등 이후 월요일에 강한 차익 실현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 매도 흐름이 시장 전체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을 악재 하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의 큰 재료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용 메모리, 기업용 SSD, 파운드리, 미국 AI 투자 심리는 여전히 확인해야 할 긍정적인 축입니다. 다만 오늘 주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재료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수급을 봐야 합니다. 거래 대금을 봐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실제로 다시 들어오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너무 쉽게 낙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차분한 확인입니다. 장마감 후 외국인과 기관 최종 수급을 확인하시고 종가 위치를 보시고 거래 대금이 매도 물량을 흡수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국 반도체주 흐름을 봐야 합니다. 오늘 밤 엔비디아, 마이크론, AMD, 반도체 장비주가 버텨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글로벌 AI 투자 심리가 살아있어야 국내 반도체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큰 그림은 하루 만에 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이 살아있어도 단기 수급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빠지는 이유는 회사의 큰 그림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기보다 전거래일 폭등 이후 차익 실현과 외국인 및 기관 매도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고 삼성전자는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급등분을 되돌리는 과정이 먼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가 구간에서 다시 거래 대금이 붙는지,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줄어드는지,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시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핵심 재료인 메모리 공급 부족, HBM4, 서버용 메모리, 파운드리 기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재료만으로 가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와야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악재로 무너진 게 아니라 급등 뒤 수급 확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승부는 오늘 종가와 수급, 그리고 다음 외국인 매수 재개 여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